네, 첫 번째 경기, 네, EPL 경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웨스트햄 대 이제 사우스햄튼. 자,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최근 라인업 비교를 해보면, 자, 최근 라인업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네, 큰 결장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센터백 한 명 결장. 네, 이 정도의 지금 결장 누수가 있고, 자, 현재 지금 웨스트햄이랑 뭐 사우스햄튼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아, 네, 이공님 반갑습니다. 네. 웨스트햄은 일단 지금 홈 원정 간에 어느 정도 경기력 차이가 좀 많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정에서는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대신에 홈에서는 원정이랑 대비해서 경기력이 지금 훨씬 좋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웨스트햄의 홈 성적을 간략하게 보면은 약간 제 5경기 기준 네, 홈 성적 지금 3승 2무로 네, 지금 굉장히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지금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강등권에 있으면서 허덕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이제 빨리 기세를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인 지금 사우스햄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재 분위기로서는 웨스트햄이 전혀 밀릴 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양 팀 다 그래도 지금 네, 사우스햄튼이랑 웨스트햄 둘 다 이제 강등권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단 무승부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서로 승패를 약간 나눠 가지려고 굉장히 좀 고군분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승점 1점은 솔직히 양 팀한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웨스트햄도 지금 이제 한 번 이기면은 바로 강등권 탈출을 하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도 한 판 이기면은 강등권 탈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두 팀 다 좀 약간 공격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기 양상으로 간단히 보면은, 그쵸,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좀 흘러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그쵸. 그리고 약간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공격적으로 했을 때 승부가 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뭐 사우스햄튼보다는 홈 웨스트햄이 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웨스트햄이 전혀 뭐 홈에서 나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승패가 나눠 가진다고 하면은 웨스트햄 쪽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웨스트햄 승쪽.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고배당으로 네, 도전하실 분들은 한번 햄무 한번 네,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왜냐면은 경기 양상이 좀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이 한 골 이상만 넣어주면은 충분히 오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웨스트햄 대 사우스햄튼 분석은 마무리됐고요. 아이고야.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EPL 경기, 뉴캐슬 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자, 일단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지금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팀내 득점 1위. 네, 미구엘 지금 알미론 선수가 결장인 상황이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런 득점 선수가 지금 결장이다 보니까 뉴캐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 쪽에서 좀 타격이 있는 상황이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카세미루가 결장 상태고, 거기다 뭐 지금 추가로 바란, 뭐 사비처, 그리고 레시포드, 마샬이 네, 결장이 확정은 아닌데 약간 결장 의심인 정도, 요 정도로만 지금 보여집니다. 그쵸.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거 이제 라인업을 확인했을 때 요 이제 결장 의심인 선수들이 안 나올 경우에는 좀 맨유 입장에서는 고전할 가능성도 좀 클 것 같네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라인업 같은 걸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지금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2연승으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죠. 왜냐면 이제 최근에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울버햄튼을 잡는 걸 기점으로 하면서 천천히 승수를 쌓아 나가서 지금 다시 어느 정도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 맨유 역시 지금 원정에서 리버풀한테 대패한 거를 제외하면은 최근 원정에서는 진 경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요 두 팀의 그런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맨유가 뉴캐슬보다는 지금 더 좋은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대 전적 또한 지금 맨유가 더 우위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무래도 맨유가 역배를 받는 거는 지금 이 결장 의심인 그런 선수들이 출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역배를 받는 것도 있고, 뭐 그리고 지금 뉴캐슬이 어느 정도 상승세인 거에도 좀 반영을 한 값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라인업이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맨유의 그런 결장 의심인 선수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와야 충분히 맨유 쪽이 약간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요거는 맨유 프랜승을 봐야죠. 아무래도 왜냐면 저 맨유가 그래도 원정에서 경기력이 전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프랜승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걸 이제 고배당으로 보시는 분들은 무승부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EPL 경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한 경기. 잠시만요. 아이고. 켈른데 이제 웨넨 글라드바흐. 자, 일단은 요 두 팀 다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안 좋은 상황. 특히 지금 켈른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안 좋은 이유가 최근 뭐 5경기 1무 4패로 굉장히 지금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죠. 그거는 이제 지금 공격, 수비 전부 다 지금 엉망이에요. 특히 뭐 공격력을 만약에 이렇게 지표로 보자면은 지금 5경기에서 1득점으로 굉장히 지금 골 가뭄인 상태고, 그리고 메넨 글라드바흐 역시 현 상황에서 원정에서는 지금 3연패로 굉장히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제 메넨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는 원래는 홈과 원정의 그런 경기력 차이가 워낙 심한 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지금 3연패 하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긴 하죠. 그리고 뭐 켈른과 더불어서 원정에서 좀 실점이 많은 편이고. 아이고 1020님 반갑습니다. 네, 공수 약간 모두 다 지금 최악인 상황.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죠. 그야말로 지금 현재 양 팀의 그런 공격적인 밸런스랑 수비적인 밸런스가 전부 다 지금 엉망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많이 하향세를 타고 있죠. 일단 지금 양 팀 뭐 역시 지금 수비도 수비인데 공격이 지금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골가뭄에 시달리긴 하지만 그만큼 뭐 지금 수비도 안 좋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득점 기회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양 팀이 지금 측면 수비가 굉장히 좀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좀 역습이 서로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왜냐면 뭐 켈른이나 뭐 메넨 글라드바흐나 공격 전개는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측면 수비가 약한 그 틈을 좀 공략을 해서 서로 어느 정도 골을 약간 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이제 두 팀 다 지금 역습 전개는 어느 정도 좋지만 골 결정력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경기의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홈이랑 원정 둘 다 안 좋은 켈른보다는 원정에서 지금 안 좋긴 하지만 홈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결과를 내고 있는 메넨 글라드바흐가 좀 더 지금의 켈른보다는 약간 믿을만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만약에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요거 메넨 글라드바흐 쪽 프랜스 볼게요. 메넨 글라드바흐 프랜스 쪽을 보고 2.5 기준으로 오바. 물론 이제 지금 양 팀이 뭐 골 결정력이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요 두 팀의 그런 수비력이랑 그런 거 봤을 때는 네, 언더를 찍기는 다소 좀 어려운 경기지 않을까 싶어요. 아싸리 그냥 오바 찍고 하는 게 더 마음 편한 경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데스리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리그로 봐서 릴 대 로리앙 경기. 자, 네. 혹시 들어오신 분들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한번 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두 팀의 약간 결장자 누수를 보면 지금 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지금 2명 결장,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결장,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네,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풀백 2명이 결장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지금 어느 정도 전력적 손실은 있다, 네, 이렇게 여길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뭐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거의 6개월 이상 저 홈에서 패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뭐 지금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약간 릴이 홈에서 지금 6개월 이상 패가 없는 거의 중요 요소가 어느 정도 약간 높은 점유율을 앞세우면서 좀 굉장히 약간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약간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점유율을 높이면서 공격은 굉장히 좀 골 결정력도 좋고 좀 날카롭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홈에서 좋은 결과를 계속 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 지금 뭐 릴도 릴인데 로리앙도 최근에 다시 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았어요. 최근 뭐 3경기 연속 지금 무패로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를 좋게 끌고 가고 있고, 특히 뭐 로리앙도 뭐 이제 수비가 워낙 좀 이번 시즌에 많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경기력 자체도 조금 더 지금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비가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보니까 경기력 자체도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 보다 보니까 그래도 뭐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릴 쪽을 안 볼 수는 없죠. 아무래도 릴 승을 보긴 하는데, 핸디를 만약에 어떻게 가져가냐 생각을 하면은 저는 요거는 햄무 쪽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아요. 릴승의 이제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경기, 햄무를 도전하고 2.5 기준으로는 요거 한번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승의 햄무의 2.5 기준 언더. 그쵸, 아무래도 일단 두 팀 다 수비가 좋고 그리고 템포 자체도 그렇게 빠른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5 기준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잠깐만요. 잠시만, 이거 3.5죠 혹시? 네, 제가 이거 기준점을 잠깐만요. 3.5네요 이거. 뭐 2.5로 알고 있었죠? 3.5 기준이면 당연히 이거는 언더가 더 좋아 보이네요. 2.5도 솔직히 저는 약간 언더 쪽을 보거든요. 근데 3.5라면은 이건 뭐 더 충분히 언더 볼만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릴승에 만약에 이제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햄무, 그리고 3.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앙제 대 니스 경기. 일단 지금 양 팀의 분위기는 많이 상반되어 있어요. 앙제는 뭐 이제 솔직히 거의 강등 확정이죠. 보다가 지금 최근에 지금 5연패 중으로 사실상 거의 뭐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고, 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10경기 이상 패가 없습니다. 뭐 그에서 지금 굉장히 공수 밸런스가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연패로 거의 강등이 확정된 팀이라 10경기 이상 패가 없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두 팀의 맞대결. 아무래도 약간 요것만 봤을 때도 지금 니스 쪽에 상당히 좀 이점이 있는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볼 점유율, 볼 점유율은 니스가 어느 정도 주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앙제 자체가 볼 점유율에 좀 많이 취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니스가 어느 정도 볼 점유를 하면서 플레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니스가 좀 주도할 것 같고, 앙제가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앙제가 공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좀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수비가 좀 많이 허술해지겠죠. 아무래도 라인을 올리면은 침투나 이제 역습에 많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앙제도 이런 기회에서 이제 니스가 뭐 당연히 기회를 살려서 어느 정도 공격을 하면은 앙제 입장에서는 좀 실점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래도 뭐 지금 앙제는 약간 선택지가 없긴 해요. 왜냐하면은 승점을 지금 이제 3점씩 계속 올려서 빨리 이제 강등권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일단 뭐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승을 하려면은 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자연스럽게 수비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앙제가 약간 좀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저득점보다는 약간 다득점 위주의 경기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네, 조심스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뭐 지금 현재는 네, 앙제 쪽을 보기는 많이 힘들고, 니스 승을 보고 2.5 기준, 이거는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스 승의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낭트 대 랭스 경기. 자, 일단 지금 랭스가 드디어 기록이 깨졌죠, 하나. 마르세유한테 이제 직전 경기 1대2로 지면서 거의 한 7, 8개월 만에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한 작년 뭐 9월, 네, 9월 정도부터 이제 무패 행진이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직전 마르세유가 랭스를 1대2로 이기면서 네, 랭스의 무패 행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약간 대기록 같은 게 좀 깨진 팀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약간 하향 곡선을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낭트랑의 경기에서 좀 랭스가 어떤 식으로 될지 좀 네, 기대되는 포인트긴 하네요. 자, 일단은 랭스 같은 경우에 홈에서는 득점력이 좀 굉장히 좋아요. 발로군을 뭐 이제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좀 그런 공격력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원정에서의 공격력은 홈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최근 원정에서 뭐 약간 득점 기록을 봤을 때도 뭐 무득점 아니면은 뭐 한 골 정도 넣는 그런 기록만 계속 기록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낭트전에서도 좀 공격력으로 약간 침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낭트 역시 최근에 수비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현재 아까 원정 랭스의 공격력을 봤을 때는 쉽게 랭스가 골을 넣을 거란 생각은 네, 잘 안 듭니다. 게다가 지금 분위기도 다소 다운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그리고 뭐 일단 어느 스포츠든 간에 거의 뭐 다는 아니지만 뭐 8, 90% 정도 뭐 길게 이어진 기록,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승 기록이라던가, 안 그럼 지금 랭스처럼 무패 기록 같은 게 좀 길게 이어지는 경우, 그런 기록들이 약간 깨졌을 때 그 다음 경기에도 좀 좋은 결과를 못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봐도 약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랭스도 그 무패 행진 기록이 네, 깨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약간 네, 좀 침체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게다가 뭐 최근 낭트도 뭐 지금 무승부를 잘 캐면서 지지 않는 그런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랭스 상대로 충분히 좀 대등하게 싸우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요거 낭트 쪽 프랜승 볼게요. 낭트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 네. 왜냐면 랭스의 지금 공격력이, 원정에서의 공격력이 많이 좀 저하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약간 좀 고려를 하면은 오바보다는 언더스코어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이제 낭트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프랑스 리그 경기, 브레스트 대 툴루즈. 자, 일단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선수들이 어느 정도 대거 복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상적인 전력을 지금 갖춘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이제 이전에 이제 주전 선수들이 대거 결장했을 때랑은 다르게 경쟁력이 좀 생긴 상황이죠. 게다가 뭐 더욱더 경쟁력이 좀 생긴 상황.
이렇게 보여지고, 자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좀 할 말이 있습니다. 2월까지만 해도 공격력이 거의 뭐 리그 안에서 탑3 안에 들었어요. 그만큼 뭐 이제 공격력이 지금 매우 좋았던 2월이었는데, 네, 그 뭐 반증으로 봤을 때 뭐 매 경기마다 2골에서 3골 정도씩 계속 넣었던 상황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 이게 3월 들어서부터 점점 네, 득점력이 줄어들다가 최근에는 공격력이 좀 많이 죽은 상황이죠. 최근에는 약간 지금 공격력이 많이 죽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득점 사이클이 좀 많이 가라앉은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다가 지금 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주전 선수들이 대거 복귀를 하면서 좀 경기력 쪽에서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경기력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브레스트 같은 경우. 그에 비해 지금 뭐 툴루즈 같은 경우에서는 홈이든 원정이든 간에 지금 득점이 좀 많이 아쉽고, 특히 좀 홈에서에 비해서 원정 경기력도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이런 여러 가지 흐름, 그리고 툴루즈의 그런 공격적인 사이클,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툴루즈보다는 약간 브레스트 쪽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거 브레스트 쪽 프랜승 볼게요. 브레스트 프랜승을 보고, 이게 툴루즈가 약간 무승부를 거의 캐질 않지만 그 현 상황에서 브레스트가 만약에 프랜승을 했을 때 고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는 그래도 역배승보다는 무승부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브레스트 프랜승에 만약에 이제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무승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요 영웅이는 네, 어느 반은 패스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레스트 대 툴루즈까지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 경기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리옹. 자, 파리 생제르맹 현재 지금 주전 선수들의 좀 공백이 많죠. 일단 네이마르도 네이마르긴 한데 결정적으로 지금 수비 쪽에 어느 정도 네, 결장이 많습니다. 뭐 지금 뭐 라모스, 뭐 킴펜베, 그리고 지금 무키엘레까지 좀 어느 정도 주전으로 뛰는 수비수가 지금 3명 정도 결장이다 보니까 수비 쪽에서 좀 많이 허점이 보이고 있죠. 뭐 그쵸. 그 예로 이제 직전 스타드랭가의 경기에서 네, 거의 홈에서 2점을 실점하면서 뭐 0대2로 좀 네, 처참히 패배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지금 현재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이 리옹보다는 우세하긴 해요. 하지만 최근 약간 공격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옹 상대로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 약간 있을지는 네,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지금 메시, 음바페 라인이 최근 뭐 한 3경기 정도 계속 잠잠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과도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뭐 리옹 상대로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좀 보이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 뭐 만약에 팔이 약간 이제 일반승을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일반승 자체가 지금 현재 배당은 약간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배당 대비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저 같으면은 배당 높여서 그냥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뭐 현 상황에서 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리옹한테 이기면은 1점 차 정도의 그런 승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햄무 도전으로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아싸리 지금 리옹이 반전을 일으켜도 뭐 할 말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만약에 하면은 파리 생제르맹 햄무 그냥 요거 하나만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근데 그래도 이게 승을 쓸게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햄무 본다는 게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 쪽 승을 본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파리 생제르맹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본다, 약간 요렇게 네,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그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
자, 셀타비고 대 알메리아. 아, 감사합니다. 1010님. 자, 일단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 득점이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경기가 계속 득점 높은 그런 경기가 이어지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일단 원정에서 좀 3연패 중으로 경기력이 매우 안 좋은 알메리아.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매우 안 좋습니다. 자, 특히 뭐 지금 셀타비고는 공격에 물이 올랐죠. 2경기 연속으로 봤을 때 지금 3골로 좀 공격에 물이 오른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셀타비고가 알메리아 상대로 뭐 하나 모자른 게 없다. 약간 지금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부상자 약간 상황을 간단히 보면은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가 부상을 당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결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공격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양상을 또 간단히 보면은 알메리아도 근데 이제 홈이든 원정이든 간에 의외로 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셀타비고 상대로 약간 좀 역습 위주의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셀타비고 역시 뭐 홈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면모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의외로 템포가 좀 빠른 경기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지금 생각이 되고, 자, 일단 뭐 근데 두 팀의 지금 뭐 현재 분위기, 계속 연승 중인 그런 셀타비고랑 원정에서 그렇게 좀 연패 중인 알메리아 분위기, 그리고 홈 원정의 차이,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력 등 모두 뭐 셀타비고가 지금 우세해요. 네, 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셀타비고가 좀 쉽게 이기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뭐 한번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타비고 배당이 좀 이제 셀타비고라는 그 팀 네임 밸류에 비해서 승배당이 많이 낮죠. 그래도 뭐 일단 이거는 셀타비고 쪽 승을 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걸 핸디까지 보면은 저는 마인승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 알메리아가 좀 이제 원정에서 패를 할 때는 대패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핸디로는 한번 마인승까지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2.5 기준으로는 요거 한번 오버 볼게요. 셀타비고 승 마인승의 2.5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바야돌리아. 자, 일단은 양 팀의 뭐 기본 전력차는 굉장히 크죠. 큰 상황이고, 그리고 바야돌리아 같은 경우에 최근 약간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처럼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수, 뭐 미드필더 라인 지금 뭐 전부 다 풀 라인업이죠. 부상자 결장이 이제 수비 쪽에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주전들이 다 나온다는 전제 하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공격진 라인은 뭐 벤제마, 뭐 비니시우스, 뭐 호드리그 등 이렇게 뭐 거의 진짜 막강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드필더 라인 역시 지금 뭐 발베르데 이제, 그리고 모드리치, 그리고 이제 크로스, 토니 크로스까지 이렇게 지금 굉장히 공격진 라인이랑 미드진 라인이 상당히 지금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아무래도 바야돌리아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공격 루트가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바야돌리아 입장에서는 좀 최근 뭐 수비도 그렇게 많이 좋지도 않은데, 이 지금 레알 마드리드 어느 정도의 공격을 좀 수비하기에는 많이 버거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게다가 뭐 아까도 언급한 바 있듯이 최근 바야돌리아 수비는 별로 좋지 못한 상황. 그쵸. 근데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된다면은, 한 가지 고려할 점으로 봤을 때 이 경기 이후 주중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FA컵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에서 어느 정도 주전들 관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애초에 선발 라인업부터 그냥 풀 라인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을 많이 섞어서 나온다거나, 안 그러면 뭐 주전들을 뭐 선발로 출전을 시켰는데 뭐 얼마 뭐 시간 뛰게 하지 않은 다음에 뭐 로테이션으로 교체하거나 요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요런 거는 약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바야돌리아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비비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깔 레알 마드리드 쪽 승을 보고 이거는 뭐 고배당으로 이제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3.5 기준은 언더 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5 기준으로 약간 오바를 보면은 바야돌리아가 한 골 이상 정도는 넣으면은 오바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는데, 근데 지금의 약간 바야돌리아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한 골 이상을 넣을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바야돌리아가 골을 못 넣는다는 전제 하에서 3.5 기준 언더스코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 승에 마인승, 그리고 3.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리에 A 경기, 볼로냐 대 이제 우디네세.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팀 내 득점 1위죠. 핵심 공격수 지금 아르나우토비치가 결장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나우토비치까지도 포함을 해서 지금 주전 풀백도 한 명 결장이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결장. 네, 이렇게 한번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최근 우디네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2연승으로 지금 상승세인 우디네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좀 AC 밀란까지도 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죠. 게다가 지금 최근 3경기 1실점으로 수비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우디네세가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최근에는 그래도 다시 안정감을 찾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우디네세가 약간 불안한 게, 이제 주전 센터백 2명이 지금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어느 정도 이제 저번 경기들과는 다르게 좀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여겨집니다. 보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지금 여겨집니다. 자, 볼로냐 쪽 한번 상황을 보면은 지금 홈에서 볼로냐는 뭐 인터밀란 상대로 이기고, 그리고 최근 라치오 상대로도 이제 무승부를 거두는 등 굉장히 지금 홈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요. 그만큼 뭐 지금 수비력도 어느 정도 괜찮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좀 침투에 어느 정도 취약한 편이다 보니까 볼로냐의 약간 강점인 그런 침투 공격이 좀 우디네세한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센터백 2명까지 결장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침투에 대한 대처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르나우토비치가 없다고 해도 좀 주전 수비수들의 어느 정도 부상이 많은 우디네세 상대로는 충분히 득점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게 원래 지금 분위기 자체는 우디네세가 굉장히 좋긴 한데, 현재 약간 결장자들이나 그리고 이런 경기 상성 같은 걸 봤을 때는 그래도 볼로냐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볼로냐 쪽 승을 보고 2.5 기준으로 이거 한번 오버 볼게요. 네. 아무래도 일단 볼로냐 쪽을 승을 보는 입장에서 우디네세가 뭐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넣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뭐 2.5 기준으로 뭐 오버 네 보는 것도 네, 나빠 보이진 않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볼로냐 승에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리 A 경기 몬차 대 이제 라치오.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몬차 같은 경우엔 주전 센터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결장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결장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여지죠. 자, 라치오 같은 경우 일단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인터밀란이 이제 직접 피오렌티나한테 1대 0으로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터밀란이 지금 네, 리그 순위가 3위인데 2위인 라치오랑 좀 더 멀어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됐죠. 피오렌티나한테 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라치오 같은 경우에 이 경기 만약에 이긴다, 이 경기를 이길 시 지금 이제 3위인 인터밀란과 승점 5점 차이까지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라치오 같은 경우에 이 기회를 어느 정도 좀 살리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그런 예상이 들고, 자, 전체적으로 경기 양상을 네, 간단히 보면은 경기 자체는 좀 템포가 느리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팀 다 어느 정도 공수 밸런스는 좀 좋다 보니까 라인을 좀 무리하게 올려서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 팀 다 공격적이기보다는 처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어디에서 이제 선취골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지금 라치오가 좀 한 가지 약간 걱정되는 건 있죠. 라치오는 일단 홈에 비해서 원정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원정에서는 이제 공격력 또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홈에서 수비가 어느 정도 좀 단단한 몬차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답답한 경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네,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슈팅 개수도 좀 홈과 원정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뭐 이제 특히 홈에 비해 또 원정에서의 슈팅 개수는 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득점 기회도 홈에 비해서 이제 원정이 더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득점도 홈에 비해서 많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경기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분석 결과로 보면은 만약 라치오 이거는 약간 고배당 노려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치오가 만약 지금 몬차 상대로 이긴다고 해도 원정에서의 공격력이 안 좋기 때문에 대승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치오 승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예 고배당으로 핵무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안 그래도 몬차도 솔직히 충분히 지금 라치오 상대로 비빌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무승부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해서 핵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고배당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2.5 기준으로는 언더 볼게요. 왜냐면 라치오도 이제 원정에서 수비가 좋기 때문에 몬차가 뭐 쉽게 지금 득점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뭐 라치오야 원정 공격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스코어가 좀 더 저득점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뭐 지금까지 분석 내용이 괜찮다 싶으셨던 분들은 뭐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단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